미국의 장성들이 국내 조선사로 와서 시찰을 하거나 인사를 하고 가셨고요. 커지는 해상 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관련해서 북미에 있는 캐나다까지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다시 발전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여기가 커지는 시장이 맞구나라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권순우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제가 박하윤 아나운서님과 네.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영광입니다. 항상 방송을 하려 그러면 먼저 가시더라고요. 제가 또 칼퇴는 아주 좋아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또 퇴근은 못 말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아주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예. 오늘은 또 한화 오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이죠. 예, 그 조선업이라는 게 정말 큰 산업인데 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 예. 사실 좀 인기가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사업이죠. 네. 한번 사이클이 나면 막 10년씩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또 10년씩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10년을 옆으로 가기도 하고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선업이라는 게 어떤 산업이고 특히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 발표의 제일 어려운 점은 나오고 와도 이게 잘 나온 건지 네, 맞아. 안 잘 나온 나온 건지. 건지 안 나온 건지. 그러니까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들을 오늘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업의 모든 것 하나오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강경태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연구원님은 안 모십니다. 그러면 수석 연구원. 수석 연구원. 믿음이 가네요, 일단. 일단은 네. 우리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1분기에 매출액이 2조 2,863억 원, 영업이익이 569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569억 원이면 제 네. 입장에서는 큰 돈인데 제 입장에서 완전 큰 돈인데 한화 오션 입장에서도 잘 나온 게 맞나요? 잘 나온 실적이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 1분기 연결 매출액과 23년 4분기와 전년 동기인 23년 1분기 매출액이 비교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조선사는 4분기, 2분기가 성수기이고요. 예. 1분기, 3분기가 작업일수상 비수기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근데 매출액이 성수기인 4분기 매출액보다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일감이 그만큼 많아서 건조 물량이 많아서 전 부분에서 매출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구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을 냈는데 수익을 냈냐를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이번에 달성한 영업이익입니다. 예. 이거 영업이익 보시고서 이거 흑자를 기록한 건 반가운데 네. 이거 단발성 아니냐. 음. 일회성 이익들을 하나씩 다 걷어내도 경상적인 수준으로도 영업이익 359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은 환율 효과로 인해서 큰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걷어내더라도 하나오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인 분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선사들 실적을 볼 때 좀 불안한 게 아까 그 박하윤님이 아나운서님이 그 조선업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 관심이 좀 덜하다라고 했던 네. 그 저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근데 꼭 실적 나오고 나면 네. 핑계를 대. 좋지 않아. 철광석 가격이 올랐다. 원자재 가격. 그리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뭐 인건비가 올랐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한 번은 흑자 났다가 한 번은 적자 났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실적이 흑자이긴 한데 네. 그 흑자가 진짜 안정적인 흑자냐? 아니면 또 2분기 되면 또 이런 피치 못한다는 건 알겠는데 네.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거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실적은 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실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경상적으로 하나오션이 낼 수 있는 수준을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 모습이 하반기로 가면 더 계단식으로 명확하게 흑자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결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선 부분의 수익성이 이제
회복하기 때문인데요. 하나오션의 분기별 상선 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14년 1분기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들쭉날쭉하고 있죠. 네. 저러니까 믿을 수가 네.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받아놓았던 호선들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회성 손실들이 발생됐었던 네. 다외 손실들이 발생됐었는데 올해를 보시면은 지난 왼쪽에 있는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이제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조선사들은 오늘 수주를 받아서 내일 바로 건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인도 슬롯을 정해두고 그 인도하기 전에 건조 기간에 맞춰서 내가 원가를 들여서 네. 건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받았던 게 지금 매출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24년에 상선 인도 수량의 상당수가 2021년 전에 받았던 빈티지상 21년 빈티지, 20년 빈티지 호선들이 올해 인도 물량의 아주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내가 수주 잔량으로 받아놓은 많은 호선들의 수익성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증거이겠죠. 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건조하면 인도하잖아요. 내 수주 잔량 북에 잡혀 있는 호선들은 인도될 것이니까 이러한 비수익성 호선들이 인도되면 아주 좋은 깨끗한 호선들만 남아있게 되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상선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하반기부터는 더 계단식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수익성 약간의 골칫거리들이 이제는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저 빈티지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보통 빈티지. 우리가 와인 마실 때 네. 빈티지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년짜리 와인을 10년 전 와인을 먹는다 그러면 매년 그 10년에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별로 맛이 없었던 빈티지 10년 전에 맛이 없었던 빈티지가 이제 10년 얼추 끝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의 빈티지들은 맛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에 그 불확실했던 실적들은 저런 것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오션이 무슨 사업을 하는가? 상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오션은 세 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상선 부분, 그러니까 잘 아시는 LNG 운반선이나 가스 운반선이나 네. 탱커나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을 선주로부터 수주 받아서 건조해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는 사업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커머셜 쉽이 아니라 이제 특수선, 그러니까 특수선. 해군 함정들. 군함.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군함들,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수상함, 바다 안에 잠겨 있는 잠수함을 신조로 건조하거나 아니면 그 특수선들을 정비하고 네, 모두 뜯어다가 해체해서 다시 붙여내는 그런 창정비 같은 사업들을 해서 수익을 내는 특수선 사업부가 있고요. 지금 연구원님 뒤에 그림 군함이네요. 특수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저러한 만든다는 말씀이죠. 수상함들을 네, 뒤에 계시는 잠수함 네, 오. 들을 건조해서 매출을 내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라는 것은 바다에 떠다니거나 고정돼서 거기에서 가스를 시추하거나 원유를 시추해서 생산해서 배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죠. 그래서 세계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매출을 상선 부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선이라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가스선이라든지 탱커라든지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기사 보다 보면은 뭐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선박별로 이게 좋다. 가장 요런 비싼 거. 그런 거. 네. 예, 그런 건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장 왼쪽에 있는 선박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선들인데요. LNG 운반선이
척당 가격으로 보자면 가장 비쌉니다. LNG 운반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컨테이너선, 그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대형급, 10,000TU가 넘어가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게 LPG나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가스 운반선. 밑에 있는 게 유조선이라고 하죠. 탱커인데요. 가격상으로 보자면은 LNG 운반선을 딱 제외하면 초대형급으로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일부 선형을 빼면은 가격 면에서 한 1억 달러 중반대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박들을 받아서 건조하고 있는데 수익성도 가격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LNG 운반선의 수익성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 요런 뉴스가 좋은 뉴스인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돈이 안 돼요?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호선들은 돈이 되는 선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조선사들이 2021년부터 시작됐던 수주 사이클 때 지금까지 3.5개년치 일감을 다 팔아 놓았습니다. 3.5년? 그 말은 조선사의 건조 슬롯이 한정되어 있을 거고요. 네. 하나오션은 연간 40척 내외의 선박을 건조해서 인도할 수 있는데 연간 40척이니까 3.5개년치라는 말은 한 120척 이상을 다 팔아놓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선주가 찾아오면 네. 2027년에 인도 받겠습니다라고 찾아오는 선주들한테 여유 있게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협상하는 선주들한테만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수익이 안 나는 계약인데 조선사 입장에서 그 건조 슬롯을 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사가 협상력을 가지고서 모든 선종에서 수익이 되는 호선들 위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약간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살살 하셔야 됩니다. 네. 안 날카로울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배를 좀 싸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가격 경쟁력이 사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조선사들이 주력하는 상선 선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벌크선을 잘 받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안 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벌크선은 건조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 단순하게 지어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선가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성도 적습니다. 반면에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술력이 많이 요구가 되는 선종일수록 국내 조선사들이 많이 따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과 경쟁해서 수주를 해내는 선종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저가 입찰 그리고 저가 수주 걱정 많이 하시지만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이 고부가가치 선종 위주로 많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에서 좀 지표상으로만 보면은 LNG선을 좀 만들기 어려우니까 76%를 이제 한국이 수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의심이 되는 건 자꾸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다. 맞아. 그래서 LNG선 예전에 뭐 우리가 다 했었다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23%는 중국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중국과의 격차가 좁아질수록 결국 가격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건조 경험상 국내 조선사의 LNG 운반선 건조 이력이 훨씬 많죠. 그리고 LNG 운반선에 탑재되는 추진 엔진은 LNG 추진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디젤을 태워서 가는 엔진이 아니라 디젤도 태울 수 있는데 LNG도 실린더에 넣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으로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엔진을 장착해서 가려면 훨씬 더 많은 부가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기술력으로만 조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글로벌 벤더들한테 다 조달해서 받아오겠죠. 그러니까
선체만 중국에서 만들고 나머지 기자재들 많은 부분을 글로벌리 조달해서 완성해낸다라는 것인데 예. 국내 조선사는 LNG 운반선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자재 벤더를 국내에서 다 확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선종 위주로 건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조선사의 어떤 건조 퀄리티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원가 경쟁력 자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사업부 중에 이제 상선사업부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상선사업부는 어쨌든 한 2027년 정도까지는 이미 장사 끝났다. 네. 이렇게 오면은 뭐 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28년에 오세요. 네. 그것도 뭐 비싸게 오세요. 싸게 하면 저 뭐 아주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아쉬울 거 없습니다.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옛날 빈티지 끝났고 네, 끝났고. 네, 이제 맛있는 포도주만 마시면 되는 네. 상황이고 27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미 배가 부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업부 특수선 사업부라든지 사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안 좋은 경험들이 좀 네. 있잖아요. 정말 2013년 우리가 해양 플랜트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그 특수선 사업부라든지 그 해양 사업부는 좀 요새 분위기가 어때요? 두 사업부 다 지금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선 부분의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두 개 사업부 모두 주력인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생각해 보시면 2010년대 거의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조선사들 구조조정기에 더 아픈 상처를 줬었던 사업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었었죠. 네. 그래서 누적되던 예정원가 증가분 그리고 납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등등이 조선사의 실적을 더 억눌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성선 부분에 일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고 있는 해양 플랜트 일감마저도 우리 마진을 전가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주 상황 자체도 최근에 유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해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남아메리카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에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D를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부유식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니 국내 조선 3사의 해양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현재 5개 사업을 동시에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해양 플랜트 네. 매출에서 수익까지 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선 영업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함이나 수상함 그리고 고치는 사업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하나오션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거의 한 50억 불 가량 확보가 되어 있고 50억 불 맞습니다. 육조. 여기에서 우와. 지금 3,000톤급 장보고 3 두 번째 배치 1, 2, 3번함을 모두 지금 하나오션이 건조하고 있죠. 그래서 특수선 쪽의 매출도 그리고 이익도 전체 회사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아 아나운서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안 좋은 시기에 그 구조조정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조선업이 좀 망할 뻔했던 그 시기. 수석연구원님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 사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못 벌었으며 이제는 기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되게 인상적이에요. 와 드디어 진짜 그 힘든 시기를 거쳐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부가 됐구나라는 부분이 참 저한테는 되게 좀 특히나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은 그 지역 경제랑도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하나오션 실적과 관련한 얘기였는데 네. 사실 업황이라고 보면은 조선사들이 거의 비슷한 업황을 같이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오션은 사실 이제 출범한 지가 이제 1년쯤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를 좀 해본다면 하나오션 출범 이후에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리해봤는데요.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한 최대 주주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네, 하나 그룹의 네, 한 축으로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온 결과 1년 지났고 네. 이제 세 가지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오션의 재무 구조가 아예 다르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건전해졌고요. 돈이 많아졌다. 맞습니다. 예. 내 자본금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보자면 자본금이 3배가 늘었고요. 오. 자본 총계로 보자면 6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유상 증자를 네. 2번 대규모로 시행했었죠.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 목적의 증자가 한 번 있었고요. 하반기 11월에 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2022년 4분기 말 기준에 부채 비율이 1,520% 1520%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던 그러니까 부채 자기 비율이 돈에 비해서 빚이 1500%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때 당시 자본금이 7천억 원대 중반밖에 안 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만큼 높았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은 24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맞아. 우와. 그러니까 내 돈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신용 등급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회사가 미래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해졌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계속 기업으로서 바라보기가 너무나 편안해졌다라는 게 첫 번째 네,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방산 부분에 역량이 더 강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우상증자가 미래 성장을 위한 증자였다라고 했었는데 예. 1.5조 원을 증자해서 그 중에 한 30-40% 가량을 해양 방산을 격차를 벌리기 위한 투자로서 집행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제 그 자금 사용이 어떤 야드 지분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옥포 조선소의 어떤 특수선 쪽 건조 캐파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집중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그런 함정들 그 사업에 있어서 캐파를 늘려놓고서 우리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방산 쪽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네, 시사점이고요. 그 세 번째 가기 전에 네. 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자본금이 많이 늘어났다,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주주들로부터 돈을 투자금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방산 쪽에 30-40%를 투자를 투자했다.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 이제 항상 조선업을 오래 보셨던 입장에서 특수선 쪽에다가 주주들의 그 진짜 그 소중한 투자금을 받아서 이 돈을 방산 쪽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세요?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상선 쪽 건조 캐파를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위안을 삼을 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위안이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지금 일감이 너무 많아서 27년, 28년 슬롯을 열어서 팔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26년 인도 슬롯 좀 더 팔기 위해서 우리 도크 덮어가지고 더 받자라고 경쟁이 시작되면 네. 그때부터가 이제 조선업 다시 안 좋아지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선 쪽에 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화를 위해서 뭔가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뿐이지 건조 캐파 늘리지 않고 고부가가치 선정 위주로 소수의 어떤 좋은 것들만 받겠다라는 게 상선 쪽이니까 그 반면에 특수선은 이제 더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옥포 쪽에 기존의 수상함 2척, 잠수함 2척에 불과했었던 동시건조 캐파가 28년 말이면 각각 2배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주 많은 투자는 아니지만 지금 받을 함정들을 거기다가 넣어서 매출을 많이 내겠다. 그리고 2030년에 가면은 연간 매출 3조 원까지 지금 1조 원인데 오, 3배. 3배 정도 가량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우선은 커지는 시장에서 이걸 대비하기 위한 투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자 목적상 부합이 되고 시장에서 동의를 했으니 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보다는 방산주 더 좋아하시죠?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방산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해양 맞나요? 방산이죠. 해양 방산. 그럼 기술력이나 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 기업 대비 기술력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쪽에 투자를 잘 한 건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특히 하나우전이 잠수함 쪽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국내에서 사업했었던 장보고 1, 2, 3 이 장보고 잠수함의 많은 부분을, 거의 상당 부분을 하나오션이 건조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잠수함도 건조를 했었고 이제 앞으로 발주가 될 네. 캐나다나 여타 다른 국가에서의 농후 잠수함 교체 사업 그리고 신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갖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우리 더 잘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곳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 한국에서 발주한 잠수함을 만들었던 경험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발주해 준 것만 받아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골목대장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연구원님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삼자적인 입장에서 네.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입증을 했죠. 사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국가에서의 잠수함정 사업을 진행해왔던 이력이 있으니까 네. 이걸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무기체계상 하나 그룹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이 무기체계 한 축씩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들이 있고 그들과 협업해서 네, 우리 이러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니까 그룹사 시너지까지 고려한다면 네, 오션의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가 네네. 잘 안 가는데 그 그룹사하고의 시너지라고 얘기할 때 그 무기 체계라는 게 어떤 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미사일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뭐 대공 무기 같은 것들 탑재가 된다면 하나 그룹사에서 시너지를 내서 같이 거기다 기사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사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이후에 하나오션의 해양 방산 부분이 강화될 건데 그게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그룹사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면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함은 네. 하나오션이 만들고 네. 그 위에 올라가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무기 체계들은 하나 그룹사가 원래 만들어 왔으니 맞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면은 궁합이 진짜 잘 맞을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해 주신 1년 동안 달라진 점 중에 세 번째는 어떤 요인인가요? 세 번째는 이제 상선 부분에 수주 전략이 확립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하나오션의 1분기 수주 실적을 보시면 8억 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작년에 이미 인수 대상자가 정해졌었고 예. 이제 화학적인 결합 전에라도 여러 가지 수주 방향성을 서로 맞춰가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네, 하나오션의 상선 수주 실적이 3분기까지는 사실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만 보시면 23억 불 이상의 수주를 해냈고요. 그 말은 작년 4분기부터 상선 수주가 늘기 시작해서 올해 1분기 성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얼마나 크냐면 22년이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해였거든요. 2022년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올해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카타르 LNG 2차 배치분 12척을 이번에 받으면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면이 있지만 이걸 제외해도 지금 국내 조선사가 올해부터 받기 시작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수주의 포문을 하나오션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선 부분에서의 수주 전략이 고부가가치 선정 위주의 수익성 위주 선박으로 이제 잡혔고
그게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싼 배 잘 안 받고 있었는데 네. 지금 비싼 배 나왔을 때 바로 큰 거 바로 물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의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1년 동안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하나그룹이 육해공 방산 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기존까지는 하나가 비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해. 육상과 그다음에 공중은 하고 있었는데 해상 방산을 비워두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오션이 들어오면서 퍼즐을 딱 맞춘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육해공 방산 체계를 하나 그룹사 입장에서 맞추는 데 있어서 마지막 네 조각을 하나오션이 채워줬다라는 것이고요. 달라질 점은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룹사 간 시너지로 인해서 하나오션의 방산 부분 역량이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달라질 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선 쪽의 매출 그리고 이익 자체가 상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큰 결할 수 있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인수 이후에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특수성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국내용이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사실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좀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은 배 만들 역량이 안 된다. 아 맞아요.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만 발주를 받으면 시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야, 미국 거 받으면 엄청 진짜, 큰 시장 아니야? 완전 달라지죠.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해상 방산 그러니까 함정 건조 관련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특히 함정 건조뿐만이 아니라 MRO 그러니까 수리하고 어떤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까지 시작이 될 건데 그걸 우방국들에 발주를 하겠죠. 미국은 전체 야드 자체가 노후화됐거나 네. 이러한 함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캐파일 것이니 이렇게 우방국들의 조선업이 굉장히 크고 잘 갖춰져 있으니 이제 그쪽 위주로 발주가 나올 건데 함정 건조 신조람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그 존스 액트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존스 액트.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싶은 선박은 건조 시설의 위치나 아니면은 그 건조 선박의 소유주나 그리고 그 선박에 탈 선원들까지 자국 위주로만 구성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네. 건조 시설 위치를 미국에다가 갖추고 있는 조선사가 앞으로 나올 함정 신조 아니면은 MRO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받아서 수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에 진출하려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은 미국에 조선소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없지만 네.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회 공시상으로 많이 확인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유상증자로 조달했던 자금 중에 많은 부분이 30% 이상이 어떤 야드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국가에 미국과 같이 일해본 조선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선사의 지분을 같이 인수해서 그 조선사의 어떤 지금까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인수해서 우리 거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군 선박 혹시라도 주문을 받을 수 있으면 네. 거기가 뭐 좀 물량이 많이 있어요? 주문을 줄 만한 물량이 꽤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우선 외부 전문기관 추정치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수상함, 잠수함 이제 건조 관련한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가량 300조 원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고 1200 추정하고 달러.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물량이
한쪽으로 다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로 나누자면 이게 일본으로 다 가지 않겠죠. 우방국들에 같이 갈 거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자국이라도 건조시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조선사에 갈 것이니 이걸 준비하기 위한 지금 작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이제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국 내에 있는 네. 조선사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좀 다른 나라 조선사한테 좀 줄라 그러는 움직임들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 미국의 장성들이 국내 조선사로 와서 시찰을 하거나 인사를 하고 또 가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국내에 있는 또 조선업 관련 그런 관계자들도 다시 가서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수순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지는 해상 방산 시장에서 미국 쪽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잠수함 관련해서 북미에 있는 캐나다까지 농후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다시 발전한 움직임이 있으니 여기가 커지는 시장이 맞구나라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와, 미국 장군이 와가지고 나 좀 배 좀 살라 그러는데 뭐 좀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갔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을만한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한테 줄 것 달라지나라는 같은 생각이 느낌도 좀 주긴 하네요. 근데 그 호주에 오스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저도 봤어요, 이 뉴스. 근데 그때 내용은 안 팔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그리고 아직도 진전이 사실 더딘 것 같은데. 공시가 나왔죠. 또 이제 어떤 조회 공시라고 해서 시장에 어떤 도는 뉴스들을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공시가 나왔고요. 실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아직까지는 더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하나오션이 이걸 인수하려고 추진하는 이유는 오스탈이라는 호주에 적을 둔 조선사가 미국 함정 건조 사업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야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요. 베트남에도 오스탈이 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14만 평 되는 야드에서 미국에서 발주하는 함정들을 건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은 하나오션이 바로 비유기적이지만 오스탈의 지금까지의 건조 이력을 가지고서 이 함정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거니까 속도면에 있어서 이 함정 시장에 있어서 클 수 있는 속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승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함정 건조 사업이 보안 관련한 이슈가 많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과 그리고 호주에서의 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승인 절차상 당장은 중단이 됐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인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멘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직 그렇죠. 뭔가 선 반영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오스탈 관련한 인수 관련해서는 여전히 주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고 있고요.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수가 확정이 되면은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죠. 그 근거는 오스탈의 실적을 이제 오션에 반영할 수 있으니 그것 반영해서 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좀 뉴스들이 있고 좀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좀 높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세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가 정해주는 그런 가이드를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데 방위산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하진 않았고 인수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지금 막혀있는 상한을 한번 뚫어줄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수선 사업부의 실적 추정치를 높일 만한 근거를 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실적 추정치에는 마켓 컨센서스에는 이러한 관련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선 쪽에 수주가 나오고 5살까지 인수가 된다면 특수선 쪽 실적 추정치를 상향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향하는 만큼 이익이 쌓일 거고 이익이 쌓이는 만큼 내 순자산 크기가 늘어날 것이니 예. 동일한 멀티플을 부여하다고 하더라도 목표 시가총액이 커지는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선 쪽에서 아니면 해양 쪽에서 막혀있는 업사이드가 있다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되게 남들은 잘 안 보는 부분인데 네. 저는 또 조선 기자를 오래 했었으니까 아, 예리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 보통 이제 해양 플랜트를 하다가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로 했던 사람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그 잔금 안 주고 나 돈 없어. 그러면 그냥 그 떠안고서 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드릴십이라고 이제 시추하는 배가 있는데 그 드릴십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안 사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찾아갖고 파는데 그렇게 안 하고 드릴십 사업을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물단지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고 있으면 애물단지인데 네. 그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 활용을 해보겠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그 드릴십이라는 건 사실 되게 굉장히 좀 애물단지였던 기간이 꽤 있었는데 이걸 하려고 아예 사업부를 새로 만들어서 드릴십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애물단지가 아니게 됐다. 드릴십이 그것 자체로도 충분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오션이 드릴십을 다 지어놓고 거의 다 지어놓고 선주 측의 계약 취소 때문에 조선사는 재고 자산을 안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계약 베이스로 건조해서 매출을 얻기 때문에 제조업체처럼 라인을 돌려서 재고 만들어서 매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재고 자산이 없어야 되는데 재고 자산을 안고 있게 되니까 드릴십 가치는 유가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으니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재고 자산을 평가 한번 해봤을 때 평가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2010년 중반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상선 해양 다 터지고 있는데 드릴십 쪽 충당금 때문에 원가가 또 크게 튀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애물단지다라고 표현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심해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생겼고 그러니 드릴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릴십을 빌려 쓰는 용선료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 드릴십 평가 손실은 이제 없는 국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한기를 굳이 매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갖고 사업해보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터지는 것보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라 그 자체가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는 매각을 하고 맞습니다. 나머지 하나로만 하나가 사업을 남았습니다. 해보겠다. 맞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좀 되게 안쓰럽지 않아요? 이게 아니 진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꼭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데 네. 맨날 힘들어. 맞아. 맨날 뭐, 힘들어. 기껏 만들었는데 안 가져가.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무슨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 말고 뭐 계약서로 했잖아요. 예, 그럼 예. 뭔가 돈을 더 내야 되지 않을까요? 벌금 같은. 그쵸, 어떤 귀책을 따지겠지만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확실할 일을 지금 바로 반영해야 되니 충당금으로 쌓아왔었죠. 그게 또 원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손실이 커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네. 그 리스크라고 할 요인들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볼 때 맨날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게 하도 저거 그러니까 계약서 안 지키고 제가 안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맞아, 이거 리스크. 그다음에 철가격 올려가면은 야 후판 가격 올라가가지고 원자재 가격 더하면 뭐 어떨 거야? 그게 또 리스크. 그리고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지금 유가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철강 가격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인력은 어느 정도 좀 충당이 됐다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봐야 될 리스크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선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예.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 상선의 선가가
조정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그래서 선가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조선업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사 입장에서 2026년 건조 슬롯까지 P와 Q는 상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정해진 값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갖다가 무언가를 높여서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확정된 실적입니다. 근데 27년과 28년 슬롯을 이제 팔고 있다라고 했죠. 그 슬롯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선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그 슬롯을 채워야 내가 앞으로 상선 부분에 P와 Q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183포인트고요. 역사적인 고점이 192포인트입니다. 그러면 4%가량 남긴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 상승해 왔고 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조선업을 살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오거나 선주들이 내가 발주했던 선박을 취소할 만한 어떤 리스크가 터진다면 이제 건전슬롯의 가치는 조선사 우위의 시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슬롯을 가져가려는 선주 입장에서 낮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의 시장이 돼버립니다. 성과가 빠지면 내가 27년부터 파는 슬롯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네. 상선 부분의 실적은 꺾이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하려면 선가 상승세가 적어도 지금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이상으로 가서 역사적인 고점을 상회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꺾이게 된다면 네. 조선업 투자할 만한 아주 큰 축이 하나 사라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제가 저 조선업 보다가 되게 궁금했던 게 보통 배는 네. 글로벌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때 네. 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슨 미중무역 분쟁이다 막 그래가지고 글로벌 물동량이 별로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성과는 계속 올라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네. 건조 원가가 올라가서 그 원가를 전가한 게 가장 크다 보고 있는데요. 건조 원가가 왜 올라갔냐? 당연히 선박에 탑재되는 여러 기자재들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서이겠죠. 그러면 인건비를 차치하고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 중에 무슨 가격이 많이 올랐냐? 예. 엔진입니다. 엔진. 그러면은 엔진이 왜 가격이 올랐냐? 저희가 아까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탄소 집약도 지수 분류상 2등급 선박은 운항이 중지가 되고요. CO2 배출 집약도상 D등급 선박은 26년까지 3년 연속 D등급 받았을 때 또 운항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IMO 국제해사기구의 지금 CO2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 노후 선박들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선박들의 추진 엔진이 무엇이냐? 당연히 친환경 연료, CO2 배출을 저감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한 배들 위주로 교체가 되겠죠. 예. 그러면 교체된 선박의 값들은 기존의 전통 엔진 장착한 선박들보다 비쌀 거고요. 그렇게 거래량은 적지만 발주되는 양은 적지만 한 개 마다의 선가가 이러한 걸 다 반영해서 높게 책정되고 있죠. 그래서 양이 빠지지만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마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니까 수익성은 좀 더 개선이 계속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새로운 엔진이다 보니까 처음에 장착하는 호선들은 수익성이 안 좋을 거예요. 당연히 개발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만큼을 전가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협상력이 또 있으니 성과는 계속 오르고 있고 과거같이 새로 해보는 것들을 낮게 받아서 물량을 많이 받았던 스탠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마진이 남는 걸로 받아서 수익을 채우겠다라는 게 조선사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큰 우려 없이
잘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진은 어떻습니까? 하나 엔진이 네. 하나 임팩트. 아, 네. 같은 계열이에요? 엔진 회사가? 기존의 HSD 엔진이라고 하는 네. 네, 추진 엔진 제작 업체가 한화 임팩트가 최대 주주로 되는 오.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선박 추진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또 하나그룹에 또 있는 와. 거죠. 하나엔진의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그 이중열 추진 엔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엔진 업체 주가가 최근에 강세인 이유는 네. 이제 올해부터 수익성이 확 개선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강경태 수석연구원님의 어떤 조선업과 네.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우리 박하연 아나운서님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네. 그 전에 이렇게 조선업은 좀 재미없지 않냐 그러셨는데 맞아요. 좀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니까? 흔들리고 약간 빈티지스러웠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새롭게 뭔가 해양 방산, 조선 뭔가 이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직까지도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조선업이 진짜 워낙 사이클이 긴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때도 진짜 막 불나게 올라가는 것도 보고 진짜 오랫동안 쉬는 것도 봤는데 네. 야, 이 진짜 기나긴 터널의 끝이 왔어라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엔 진짜 같이 진짜 끝났나? 진짜 끝났나? 진짜 끝났나? 위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나긴 터널의 끝에 온 것 같으세요? 네, 끝에 왔다 보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국내 조선사들 모두 다 흑자 전환하면서 특히 하나오션이 완벽하게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는 해이니까 네, 긍정적이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조선업은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거쳐왔는데 이제는 정말 글로벌 1위면 1위답게 그런 대우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올해 된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주말 인터뷰 그 조선업과 하나오션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략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강경태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